네, 175쪽 요약집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으면 당연히 등기는 누구 이름 앞으로 됩니까?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 아닌 다른 사람이 등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이제 뭐라 한다? 명의 신탁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명의 신탁 일단 그 유형 세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피해가면 안 됩니다. 명의 신탁 반드시 맞춰야 돼. 세 가지 있습니다. 무슨요? 이전요. 갑이 토지가 너무 많아요. 필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누진세 적용하기 때문에 이 누진세 피하기 위해서 갑이 을의 이름을 빌려서 무슨 신탁을 하고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갑의 등기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을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거 이제 물권 변동이라고 합니다. 무슨 변동이요? 그럼 두 사람 관계에서 나온 거니까 이건 이제 이전형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전형. 사람 이름 제발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갑은 신탁자다, 수탁자다? 왜 신탁자입니까? 믿고, 믿을 신자, 탁, 부탁한 자. 믿고 뭐요? 탁, 그래서 신탁자. 아시세요? 이쪽은 무슨 자 그러면? 네, 부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을 숫자, 부탁을 받은 자다. 신탁자가 무슨 자? 수탁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거 이전형이고, 자, 두 번째는 갑이 병의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매매하는 건 맞는데 등기는 누구한테 돼 있습니까? 병한테 돼 있어요. 매매하는 건 맞는데 매매했으니까 이 계약은 뭐하다? 유효. 근데 갑 등기하게 되면 세금 폭탄 맞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폭탄 맞지 않는 누구한테? 을한테 가서 네 이름 좀 빌리자. 허락받았습니다. 무슨 신탁? 명의신탁 약정하고 갑은 또 누구한테 가서? 병한테 가서 또 아쉬운 소리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병이 허락했다면 등기가 얘거 지워지고 물권 변동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등기는 누구한테 넘어가요? 을. 무슨 변동이 생겼다? 물권 변동이 생겼다. 그럼 갑의 등기를 뭐하고? 생략하고 일로 갔으니까 이걸 중생형. 무슨 형?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다. 명칭 잡으면 돼요.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어차피 알리게 되니까 이건 갑이 지금 뭐 한 거예요? 경솔한 거죠. 처음부터 이걸 알았더라면 이 사람이 나서면 안 되지. 누굴 내세워야 돼요? 을을 내세우는 게 맞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쥐도 새도 모르게 가서 뭐 하는 거? 계약하는 경우가 있겠죠. 갑을 간에 무슨 신탁을 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갑이 을한테 이제 뭐예요? 돈을 제줘야 되겠죠. 한 3억 정도를 을한테 뭐하고 제공해서 갑은 이 돈을 갖고 자기가 마치 뭐인 것처럼 매수인 것처럼 해서 가서 매매 계약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매매 계약할 때 병은 이 사실을 알 리가 없겠죠. 그래서 병이 등기가 돼 있는데 병은 아무것도 몰랐다 뭐죠? 선의로. 해서 여기서 무슨 변동이 생겨요? 물권 변동이 생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병의 등기가 지어지고 을한테 등기가 넘어간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각자 이제 효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요건 이제 계약형이라고 그래요. 무슨요? 이게 왜 계약형이 될까요? 간단해요. 갑이 을한테 뭐 대주고? 돈 대주고. 귀 쓴 말은 뭐라 그랬을까? 계약하고 오라고. 돈 대주고 뭐라고요? 가서 조용히 계약하고 오라고. 그래서 무슨 형이다? 계약형 명의신탁.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꼭 맞춰야 됩니다. 패스하면 안 돼, 지금. 종류가 몇 가지? 무슨 형이 있고? 이거 무슨 형? 이거는? 자, 머리가 기억이 안 되죠? 몸으로 기억해야 되죠? 자, 손 해보세요. 이게 무슨 형? 이전형?
그럼 무슨 신탁? 명의신탁, 효력이 어떻게 될까? 물권 변동 어떻게 될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요? 이전이요. 자, 명의신탁 했는데 오른손이 올라가. 신탁자가 매매해서 병에서 물권 변동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명의신탁하고 신탁자가 매매해서 물권 변동이 넘어가죠. 이게 무슨요? 아니, 중생령. 왜? 이 사람 등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무슨요? 이게 중생령. 그죠? 힘들죠, 자세도. 그럼 제일 편한 게 뭐예요? 그냥 가만히 갔다가 올라오는 거. 명의신탁해서 돈 대주고 가서 조용히 계약하고 왔죠. 이게 무슨요? 계약형.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명의신탁하고 물권 변동을 구별해 가면서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형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네? 무효. 아셨습니까? 물권 변동 유효, 무효? 무효. 보고 대답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박스에 뭐라고 됐어요? 명의신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도 뭐다? 무효. 그럼 명의신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그러면 물권 변동이 무효라는 얘기는 뭐예요? 소유자는 등기는 을한테 돼 있지만 물권 변동이 무효라는 얘기는 소유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갑이다 그런 얘기예요. 등기부는 누구로 돼 있지만 수탁자 돼 있지만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다 그런 얘기 아셨습니까? 그러면 갑은 진정한 소유자이다 아니다? 응? 진정한 소유자이다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이때 자 명의신탁 해지 해서 등기 뺏어올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네? 자, 그럼 밑에 문장 들어가요. 효력. 박스에 문장 들어갑니다. 1, 2, 3이 있습니다. 1. 갑을간의 명의신탁 약정과 이에 기한 을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모두 뭐다? 무효. 그러니까 모두 무효고 명의신탁도 무효고 물권 변동도 무효. 따라서 소유권은 신탁자 갑에게 귀속되죠. 두 번째,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뭐 될 것?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해지. 자, 총칙의 절대반지 기억나세요? 1번이 뭐고? 불확정 무효고 또 나올 거예요. 2번 확정 무효고 3번 4번 자 이건 효력 요건입니까? 성립 요건입니까? 응? 성립의 효력이야? 효력이죠. 불성립이 아니고 뭐 한 다음에 성립한 다음에 무효 유효야 이게 무효고 이게 유효야. 무효가 1 불확정 무효 2 확정 무효 유효가 뭐다? 불확정 유효 4번이 뭐야? 확정 유효. 자 해제 어디서 써먹어요? 달라는 효력이 있을 때 채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쪽에 채무 있어요 없어요? 채권은 채무잖아요. 채무 이행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채무 불이행 들어가면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세 개 들어가서 끝내는 용어가 뭐예요? 해제.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뭐였었다? 유효했었다. 뭐였다고요? 유효했었다. 근데 저쪽에서 이행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뭐였었는데 유효했었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계약을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제가 뭐죠? 제거할 제. 어떤 걸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의 대상이 뭐냔 말이에요. 매매를 올라가서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무슨 회복? 원상 회복 들어가죠. 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무슨 계약이요? 갑과의 임대차 계약은 퍼펙트 4번 유효한 겁니다.
차임을 꼬박꼬박 냅니다. 유효하다가 차임을 이기분에 달하도록 연체가 되면 주인의 계약을 뭐하죠? 해지. 지가 뭐죠? 멈출지. 멈춰서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뭐라 한다? 한글로 처음부터. 이걸 한글로 뭐예요? 그때부터. 이걸 한자로 소급표. 거슬러 올라간다. 한자로 비소급표 또는 장내효. 다 같은 얘기야. 그러면 해제, 해지란 말은 반드시 어디서 쓰는 용어입니까? 지금 어디서 쓰는 용어예요? 유효를 전제로 쓰는 얘기죠. 절대 몇 번에서는 2번에서는 해제란 말 쓴다 안 쓴다? 그러면 여기다 똑같이 해볼까요? 자, 명의신탁이 무슨 신탁이요?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도 있습니까? 없어요. 부부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유효. 부부지간, 법률혼, 무슨 혼? 법률혼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유효. 맞습니까? 사실혼 명의신탁은 사실혼이 뭐죠? 동거? 아니 이게 뭐 아직 없이 혼인신고가 없이 앞으로 이제 혼인신고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게 무슨 혼? 사실혼 명의신탁은 무효. 법률혼 명의신탁은 유효. 그러면 명의신탁이 법률혼일 때는 해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표현이 아니고 지금 해지란 말은 4번 유효일 때 쓰는 용어라고. 언제 쓰는 용어가 아니고 무효일 때 쓰는 용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유효를 한다면은 해지에서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에? 근데 명의신탁이 만약에 뭐라면 해지에서 못 갖고 온다고. 아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두 번째 거 볼게요. 그럼 거기 중생령 보세요. 무슨 령? 명의신탁이 유효예요, 무효야? 네? 무효라고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물권 변동. 무효라고 돼 있죠? 무효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자야? 아, 갑갑하네, 진짜. 소유 누구야? 물건 무효면. 이 병이 소유자잖아요, 병이. 병이 소유자잖아요. 민법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정확히 결정이 돼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 기준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소유자가 제대로 결정 안 되면 문제 생기죠. 네? 자, 미등기 건물, 토지 함께 샀어요. 뭐 샀다고요? 토지 건물을 샀는데 산 사람이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 안 했어. 그럼 을은 토지 소유자는 맞지만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살고는 있어. 그 상태에서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면 토지 소유자는 을이지만 건물 소유자는 갑이야, 을이야? 갑이죠. 같아요, 달라요? 그럼 토지가 경매가 되면 법정 상권이 있을까 없을까? 건물 철거돼야 돼. 근데 계약서는 뭐라 적혔냐면 산 사람이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 소유자라고 적어놨어. 인정해 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준다고요. 왜? 소유자를 결정해야지만이 그 다음 법정 지상권 들어가서 건물이 철거되느냐 안 되는 중요한 결정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말 있죠. 미등기 건물을 산 사람이 등기를 안 했어. 관습법상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이 있다 없다?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이 있다 없다? 없어. 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이 있다 그러면 소유자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또 내용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뭐 해줘야 돼요? 결정을 안 해주면 그 다음 문제에서 혼란이 생긴단 말이야. 지금도 여기서 지금 이 물건 변동이 뭐니까
그럼 등기가에서 왔으니까 소유자가 갑이라는 말이 안 되잖아. 누구? 병. 아시겠어요? 소유자가 누구? 병. 그러면 갑이 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그러면 갑은 병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다는 얘기죠.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갑이 을한테 가서 이제 그냥 등기 뭐 하나 도로 좀 혹시 그냥 달라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근데 얘가 안 주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갑이? 명의신탁 해지해서 등기 가져올 수 있을까? 왜요? 해지라는 말은 반드시 뭐일 때? 유효일 때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럼 명의신탁이 만약에 뭐라면 해지해서 가져올 수가 없어. 이 사람이 가져오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매매계약이 뭐하니까? 유효니까 다시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미안하지만 등기 다시 뭐해서? 다시 해서 나한테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병이 화낼까 화 안 낼까? 화내요. 왜? 너 그때 와서 나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뭐 또 나한테 와서 가서 이 아이를 또 등기해서 나한테 하고 나한테 나 귀찮게 하지 말아라. 나 건드리지 말아라. 나 몰라 하고서 뭐야? 방치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갑이 어떻게 해야 돼? 갑이 병의 등기 말소 청구권을 뭐해서? 대위해서 일로 갔다가 일로 와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 아셨어요? 그럼 이거 이제 소송 제기하면 이제 싸움 붙으면 뭐가 드러날까? 명의신탁 드러나면 이제 국가가 거기서 추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 가져올 수는 있어요, 없어요, 갑이? 있는데 명의신탁 해지해서 등기 못 갖고 온다고.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 2, 3, 4가 있으면 해제제 말은 반드시 언제 쓴다? 유효일 때. 그러니까 명의신탁, 법률은 명의신탁은 유효죠. 그때는 뭐 할 수 있고? 해제해서 가져올 수가 있고, 사실은 명의신탁은 무효니까 2번이니까 그건 해지라는 말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박스에 보시면은 거기 마지막 박스에 뭐라고 씁니까? 맨 위에 박스에 네 번째 거. 맨 위에 박스에 구분, 명의신탁 약정 효력, 물권 변동 효력, 소유권 귀속, 제3자 보호. 그 밑에 뭐 있어요? 명의신탁 약정은 뭐이므로 해지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해지란 말은 반드시 뭐다? 1, 2, 3번 쓰는 용어 아니에요. 언제? 유효일 때 쓰는 용어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일로 올게요. 그러면 갑이 소유권 가져오는 방법은 뭐예요? 소유자가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소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진정, 명의, 회복 원인으로 이전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명의신탁을 해지해서 가져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중생령 읽겠습니다. 중생령 효력의 1번. 신탁자, 갑, 수탁자, 을,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 변동보다 무효. 따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 누구? 매도인 병에게 귀속된다. 그럼 이제 병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병은 을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말소 들어갈 수 있죠. 이해됐어요? 그럼 시험 지문에 갑이 누가? 갑이 을한테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무슨 자가 아니에요. 수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갑이 을한테 말소 등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무슨 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갑은 병한테 이 물건, 이 뭡니까? 돈 준 거 있죠? 대금 반환 요구할 수 있을까? 대금 반환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지. 이 계약이 뭐함으로? 돈 준 거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수익을 갖고 오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이걸 해지를 못하고 누굴 대비해서 병을 대비해서 일로 갔다가 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은 이제 을한테 가서 뭐 해야 돼요? 가서 뭐야?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등기 일로 갔다가 다시 등기 2번 해야 되지. 그럼 등기병 2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가서 뭐라 하면 돼요? 등기 비용 반은 줄 테니까 그냥 조용히 돌려주라. 협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을이 등기 그냥 넘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을이 임의적으로 얘한테 등기 넘겨줬습니다.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네? 유효.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얘가 끝까지 버티면 갑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가긴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을에서 바로 가는 것도 뭐하다? 유효. 실체관계 뭐하다? 부합함으로. 이게 무슨 형? 그러면 명의신탁 무효, 매매 유효, 물권 변동 무효. 그러면 높은 곳에 있는 자가 소유자야. 누가? 병. 그래서 연습할 때 명의신탁 무효, 매매 유효, 물권 변동 무효. 그래서 갑이 가져올 수 있는 이유가 이 계약이 뭐하기 때문에 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무슨 형? 중생령. 그래서 이거 하지 않고 돈 대주고 가서 조용히 넘어오는 게 뭐다? 계약형. 누가 소유자? 높은 곳에 있는 자가 소유자야. 얘가 소유자가 아니고 누구다?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왜? 명의신탁 뭐고? 무효.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병이 선의임으로. 뭐임으로? 갑자기 뛰어들어서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맞을까 틀릴까? 지금 병이 선의일 때 유효가 되는 것은 이 물권 변동의 유효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명의신탁은 뭐다? 무효야. 맨 밑에 계약형 보세요. 계약형. 효력 1. 매도인 병과 매수인 을 매매 계약은 뭐하므로? 유효. 이제 선이 떴습니다. 을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 네, 수탁자가 소유자다. 그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럼 갑이 을한테 3억 제공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 이단이다. 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소유권 넘겨준 것들 있죠. 불법 원인급여 이단이다. 아니죠. 불법 원인급여는 다 돌려받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명의신탁 무효는 총칙에 능능 확가적타 단통 착사 어디에 해당해요? 총칙에 의사능력, 행위능력, 단통 착사, 확가적타가 있어. 10개가 있어. 명의신탁 무효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적법성 소속이란 말이야. 타당성 소속이 아니고 어디다? 적법성. 그래서 무슨 급여가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 아닙니다. 쓰는 거 아니에요. 듣고 흘리세요. 무슨 급여 아니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돌려받는 게 부당이득. 무슨 이득이요? 이 부당이득은 처음에 준 돈 대금. 대금이다, 부동산이다 이런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대금은 얼마죠 지금? 3억이에요. 근데 이 토지 가치가, 부동산 가치가 지금 300억이야. 그러면 300억을 달라는 거예요? 3억 달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부동산이 아니고 뭐다?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을이 가치가 올랐으면 인간의 길을 갈까? 법의 길을 갈까? 네? 법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등기 됐으니까 누가 유예해요? 그럼 갑이 아무리 법원에 뭐 제기해봐야 이길 수가 없어.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다? 을. 단 돈은 돌려줘야 돼. 3억에다 300억 됐으니까 3억 좀 얹어가지고 잘 사세요.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300억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3천만 원 됐어요. 3억짜리가 얼마가 됐어? 이때는 인간의 길을 가는 거야. 인간의 길이 뭐예요? 그냥 주는 거야. 주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대물변제. 무슨 변제? 그럼 이런 얘기죠. 수탁자 등기 있을 때 갑한테 다 이렇게 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이전형도 넘겨주죠. 자의적으로 다 넘겨주면 효력이 있는 거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형? 계약형.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명의신탁 이름 좀 빌려달라고 그래. 그럼 들어봐. 이전형이면 해주지 마라. 중간생략은 해주지 마라. 뭐만 해주라? 이것만 해줘. 왜? 이거 토시 가격 오르면 심톡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내 거야. 아시세요? 다음에 이제 팁 들어가요. 이게 선의일 때 유효죠? 근데 만약에 악이면 물권 변동은 무효입니다. 아셨어요? 이건 이제 해석 들어간 겁니다. 뭐 들어간 거라고요? 보세요. 무슨 형에서? 이전형과 중생형은 할 게 없어. 별 할 게 없는데 무슨 형은? 그래서 명의신탁했죠? 유효, 무효? 매매했죠? 이때 매도인이 뭐면? 선이면 물권 변동 유효이기 때문에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야. 근데 매도인이 만약에 알았다면 악이야. 그럼 무효야.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예요. 아시겠어요? 고기억해요. 이제 그게 됐으면 하나 더 팁. 하나 더 팁. 경매가 됐을 때 상은 똑같아. 상 똑같아요. 갑이 누구한테 명의신탁하죠? 네? 돈 대주세요. 네가 가서 경락 받아라. 경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병 있죠? 채무자죠? 그러면 이 채무자가 보니까 얘네들이 무슨 신탁? 명의신탁. 이거 계약형이에요. 근데 특징은 병이 여기서 병이 선이든 뭐든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을은 무조건 유효가 된다는 거. 무슨 시는? 왜 그럴까요? 매매가 될 때는 병이 선이 악일 때는 내가 이 매매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매는 병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명의신탁한다고 안 돼 못해 이리 할 수도 있잖아요.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갈라져. 근데 여기서 경매 당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병이 이 경매 나 못 당해. 이게 선택할 수가 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못하므로 이행하지 못하니까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 경매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럼 병은 이 경매 선택할 권한이 없는데 얘네들 명의신탁한 사실을 설령 뭐였다 하더라도 관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러면 이제 저거 시험 볼 때는 이전형, 그죠? 두 번째는 무슨 형? 이제 계약하면 고민하면 돼. 이렇게 해서 매매가 됐을 때는 뭐와 뭐에 따라서 선이 악에 따라서 유효, 무효가 갈려. 근데 딱 던져졌는데 이게 뭐면? 경매면 저기 채무자는 선택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뭐든 무조건 유효.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전형이면 손을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고 중생형이면 한번 이렇게 해서 풀고 이게 계약형이 있을 때 매매인지 경매인지를 뭐 한다? 연습하는 거예요. 네, 명의신탁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맞추셔야 돼요. 틀릴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래놓고 한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네, 303페이지. 네, 문제 1번. 부동산 실명법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명신탁 약정에 해당하는 것. 1. 부부 일방이 부동산 구입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조심할 게 뭐냐? 적용은 합니다. 근데 뭐다? 유효. 조세 포탈 목적이 있으면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세금 포탈 목적이 없다면 유효.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은 해당이 되는데 다만 특례로서 뭐하다? 유효로 인정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은 맞습니다. 자, 2번. 채무 변제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 수입 부동산 가등기 받는 경우. 이게 뭘까요?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거지. 부동산 실명법 적용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그 밑에 4번. 채무 변제 담보 받기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 수입 부동산 수익권 이전 등기를 받는 경우. 이게 양도담보입니다. 수익권 자체를 아예 뭐 받는 거? 양도 받아버렸습니다. 무슨 담보? 그럼 이건 뭐야? 가등기 담보 등 그 법 적용 대상이지 이 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기억해 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겁니다. 부동산 위치와 면적을 뭐해서 특정해서 3인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3인 공유로 뭐 하는 경우? 자, 이걸 상호 명의 신탁 또는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볼까요? 각 5천, 예, 을도 5천, 병도 각자 5천씩 투자했어요. 그래서 일필지 돈 된대요. 일필지 샀어요. 그렇고 그냥 등기부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각 3분의 1 지분이 있고 누구? 병. 이렇게 적어놨어요. 각자 뭐가 있는 거죠? 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공유입니다. 뭐라고요? 일반적인 공유입니다. 근데 똑같은 현상인데 갑 똑같이 5천, 을도 뭐요? 5천, 병도 5천 이렇게 돈 사가지고 일필지를 사는데 자를 갖고 와가지고 뭘 갖고 와가지고요? 자를 갖고 와가지고 뭐 한다?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세 등분해서 이건 누구 거다? 갑 거. 이거 누구 거다? 을 거. 이거 누구 거다? 병 거. 각각 전부 다 정해놨어, 안 정해놨어요? 그럼 정해놨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자 뭐해서? 각자 뭐해서 갑도 이 토지 뭐해서 분할해서 뭐 만들어서 등기부 만들어서 가면 되고 병도 뭐야? 다 이 토지를 전부 다 뭐해서 분할해서 전부 다 각자 헤어지면 되잖아요. 각자 등기해서 가면 되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뭘 하지 못하고 네? 이 등기 분할을 전부 다 못한 상태에서 그냥 등기부에다가 일필지 등기부에다가 그냥 지분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같아요? 달라요? 이거랑 다르죠? 이런 걸 뭐라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 무슨 소유적이요? 구분 소유적 공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뭐라 한다? 상호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는 실명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어. 그럼 나중에 여기서 차이가 뭘까? 여기는 나중에 분할 청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갑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 당장 욕 먹을까, 안 먹을까?
을병 당장 건물 뭐하라? 당장 들어와요. 근데 갑이 여기다 건물 지었어요. 을병 할 말 있어요? 못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나중에 결정이 생기면 여기는 분할을 해야 돼. 뭐 한다고요? 공임을 분할해야 돼, 안 해야 돼? 나중에. 여기는 분할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미 뭐가 돼 있어요? 분할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반적인 공이고 이건 뭐라 한다? 구분수요적 공유. 네, 실명법 적용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 참고 1, 2, 3번 박스에 두세요. 1.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자, 공유등기 있죠? 일명 뭐죠? 상호 명의신탁. 그 상호 명의신탁 방금 했던 3번이에요. 신탁법상 신탁재산. 자, 적용 대상을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읽어봅시다.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혼인으로 등기 명의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위법한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 약정은 약정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자, A점때 사실은 명의신탁 했습니다.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B점때 혼인신고가 돼서 법률혼이 됐어요. 네? 그 명의신탁은 법률혼 된 그때부터 유효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사실혼 관계에 거슬러 올라가서 유효가 되는 게 맞는가? 네. 법률혼 그때부터. 아셨어요? 그럼 왜 거슬러 올라가면 안 될까요? 아니, 직원들이 언제부터 사실혼인지 아무데나 찍어대면 어떻게 돼? 제3자가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실혼했다가 무슨 혼이 되면 그럼 사실혼의 명의신탁은 무효죠. 그러다 법률혼이 되면은 명의신탁이 뭐가 되는데? 유효가 되는데 사실혼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뭐다? 법률은 언제부터다? 그때부터다. 아셨습니까? 자, 4번에 아까 해제는 거슬러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그 거슬러 소급표가 있지. 4번에 해당하는 해지는 없죠.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1번을 추인했어요. 뭘 추인했다고요? 1번 추인, 불확정 무효를 B점때 추인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때부터. 네? 뭐가 기억나요? 그렇지. 무권 대리를 나중에 뭐 하면 본인이 추인하면 그때부터다, 처음부터다? 처음부터. 하셨어요? 그럼 찍으세요. 확정무효 추인했어요. 알고 추인했어요. 처음부터, 그때부터. 아니, 지금 잘 봐. 알아서 맞히는 게 아니고 잘 찍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제가. 알아서 공부하려면 다 따져야 되고 1번 추인이 뭐라면 아니 이게 처음부터면 2번 추인은 뭐라고 해야지 맞을까? 그 눈치들이 없어. 무권대리 추인은 처음부터고 무효행위를 추인하는 것은 뭐다? 그때부터.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면 이거 뭘 거다? 해제가 처음부터면 해지는 그때부터. 이게 딱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다음 중 소급표가 있는 거 없는 것 같으면 1번 추인, 2번 추인, 해제, 이 넷 중 정답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 가등기에서 본등기에서 물권 변동은 가등기한 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부터다. 물권 변동. 언제부터? 진짜예요? 그때부터. 자, A점때 등기된 것을 A점때 점유를 해서 20년이 완성됐어. 몇 년? 완성됐어요. 그래서 등기했어요. 뭐 했다고? 그럼 소유권 취득 효과는? 소유권 취득 효과는 등기 그때부터다. 1. 아니다. 완성 시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니다. 점유 개시 시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게 맞아요? 왜요?
왜? 그 동안 점유가 전부 다 적법 점유 이해됩니다. 그동안의 점유가 전부 다 무슨 점유해야 돼요? 적법 점유해야 되지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다? 등기가 아니고 언제부터 점유 개시 시 거슬러 올라가서 효과가 생기는 거 아시세요? 사실혼 했다가 법률혼 되면 언제부터 유효가 된다? 법률혼 그때부터. 그래서 2번 질문 하나 조심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4번 명의신탁 약정 그 자체는 선풍기 행위로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무슨 무효다? 적법성 무효. 쓰지 마요. 쓰지 마.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적법성 무효에서 이 무효는 단속 규정일까요? 효력 규정일까요? 답은 맞췄어. 그 또 물어보는 거야. 이게 단속 규정일까요? 효력 규정일까요? 당연히 효력 규정이지. 단속 규정이면 어떻게 돼요? 단속된 사람은 처벌받지만 그 계약은 유효거든요. 효력 규정은 걸리면 처벌도 받고 효력도 없잖아.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 5번째, 신탁자, 수탁자, 명의신탁약정하고 우리 직접 매수인으로서 뭐로써요? 선입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샀죠. 그러면 이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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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계약형이죠. 얘가 선이라고 그랬죠. 그럼 물권 변동은 뭐예요? 유효. 갑은 을한테 부당이득으로 부동산 자체에 반하는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어요. 뭐죠? 뭐? 대금이지. 부동산이 아니다. 자, 3번. 계약형 명의신탁입니다. 2009년 9월 9일 X부동산 취득하려는 갑은 여자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하였다. 을은 약정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로서 선의병으로부터 부동산 매수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서 갑에게 인도했다. 등기는 을이 갖고 있고 점유는 누구한테? 갑한테. 자, 1. 명의신탁 약정은 뭐죠? 무효죠. 그러니까 이전형이든 중생형이든 계약형이든 명의신탁은 다 뭐예요? 무효야. 1번 질문 유효 틀렸고요.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X부동산 등기 이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부당이득은 뭐이지? 대금이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2번 정답이죠. 자, 3번째, 갑은 을한테 제공한 부동산 매수 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X부동산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공식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 한다? A. 부동산을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두 번째, 부동산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채권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죠. 그럼 이 돈은 뭐야? 돈은 부동산 점유증 돈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돈을 뭐하고 줬고 준 채권이지 부동산 점유증 발생한 채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걸 하면 안 된다? 유치권을 많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그 목적 물건을 뭐 하다가 먼저 점유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물건에 들어간 비용 채권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잖아요. 그럼 처음에 준 돈은 뭐예요? 그 부동산 점유 관련된 채권이 아니잖아. 처음에 준 채권이지.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도 유치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부동산 점유는 전혀 관련이 없죠. 4번째,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가 없죠. 병이 뭐 이름으로? 선이기 때문에. 5번째, 을이 자의로 X부동산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 등기해 줬습니다. 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까? 아까 임의적으로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아까 대물 변제야. 가격이 오르면 법일 가서 뭐만 주려고 할 것이고 부동산 안 주려고 그러겠지. 근데 가격이 뭐 해버리면
아니 다운되면 그냥 부동 자체를 줘버리는 것도 괜찮잖아. 무슨 변제? 그러니까 이전형도 임의적으로 줘도 유효, 중생형도 임의적으로 줘도 유효, 얘도 임의적으로 줘도 뭐하다? 유효. 3번 계약형 하나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에 넘겨보세요. 다음에 중생형 가볼게요. 7번 문제 가보세요. 7번 A 소유 X 부동산을 B가 뭐 했으나 매수했으나 등기 과정 중 A에 동의해서 B 시간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C 명의를 빌어 뭐 했다? 등기했다. 그러면 여기 사람 이름 바꾼 거죠, 이거. 이게 뭐가 되고? B, C. 이게 맞나요? 자, 1. A는 C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까? 소유자가 누구이므로? A. 그러니까 뭐야?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B는 A에게 자,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까? 있죠. 매매계약이 마음으로 법리적으로 해달랄 수 있는 거죠. 매매계약 마음으로 유효. 물론 인간적으로 A가 짜증 나겠지. 난 몰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겠지. 다음 3번 A, B 간의 매매계약 효력은 무효이다. 매매는 뭐예요? 유효. 네 번째 B, C 간의 약정은 유효이다. 명의신탁은 무효. 다섯 번째 B는 누굴 대위해서? A를 대위해서 갔다가 다시 오겠지. 정답 몇 번? 5번. 중생형.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9번. 9번. 2006년 X토지 경매 절차에서 갑이 실질적으로 매수자금 뭐하지만 친구 의뢰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명의신탁 약정하였다. 그 매각 결정에 따라 얻은 대금을 완납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옳은 거. 자, 봅시다. 그러면 이게 계약형인데 경매라고 돼 있었죠. 그럼 생각하세요. 매매일 때는 선의 악에 따라 유효 무효가 돼요. 근데 경매는 그 채무자 선악 관할 필요 없습니다. 관할 필요 없고 무조건 뭐예요? 유효. 소유자는 누구다? 수탁자입니다. 1. 가불세 명의신탁증은 유효가 아니고 뭐다? 무효. 수익권 취득한 자는 신탁자 갑이 아니고 누구다? 수탁자 을. 갑이 X토지를 병한테 매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얘가 팔았어요. 팔았어. 유효 무효? 네? 소유자는 누구야? 근데 갑이 팔았네. 누구 토지를? 을 토지를 팔았네. 유효 무효? 에? 유효 무효? 왜 유효? 네. 타인 권리 매매 유효. 팔았어. 유효해요. 그러면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잖아요. 못 넘겨주면 두 가지 길이 있죠. 뭐? 채무 불이행 문제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담보 책임 들어가면 돼요. 처분권 없는 사람 채권행위 뭐하다? 유효. 그래서 거기 조심하셔야 돼요. 무효가 아니고 뭐다? 유효. 네 번째, 갑 지시에 따라 을이 X토지를 매각한 후 그 처분 대금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그게 정답이네. 그러니까 여기 무신신탁하면서 명의신탁하면서 특약 맺어서 나중에 이 토지를 뭐해서 처분한 무슨 대금을 매각 대금을 나한테 준다 라고 특약을 정해놓은 거야. 그러면 이 약정이 만약에 유효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결국 부동산 돌려받는다는 얘기야. 토지 처분한 그 대금을 나한테
돌려주기란 약정이 만약에 뭐라면 유라면 부당이득은 결국 대금이 아니고 뭐란 얘기예요? 부동산 자체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약정은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신탁자가 머리 쓰느라고 그 계약서에다가 나중에 부동산 처분해서 대금을 누구한테 나한테 준다는 그 약정은 백날 해봐야 아무런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 써달라면 써주면 돼. 내가 뭐로 들어갈 때는 계약형 들어갈 때는 거기서 또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무효니까 쓰지 말라고. 그러면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4번은 결국은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뭐야?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5번째, 을이 토지를 누구한테 처분했어요? 정한테 처분했어요. 정이 악이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수탁자 연결된 제3자는요 전부 다 뭐 묻지 않고 사람 묻지 않고 다 취득해요. 아셨어요? 수탁자 연결된 제3자는 전부 다 뭐 묻지 않고 사람 묻지 않고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틀린 지문 10번 별표하시고. 자, 1. 계약 명의 신탁에서 이거죠? 이거 아니죠? 계약형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뭐라고요? 명의신탁 선입니다. 명의신탁정은 유효하다. 고개 또 끄덕끄덕한다 또. 지금 이거 물어본 게 아니고 요거 물어봤다. 그냥 선이라면 그렇지 선이니까 또 넘어가요. 물건 변동이 유효한 얘기지 무슨 신탁은 이렇게 자꾸 추려 이렇게 장난친단 말이야. 1번이 정답인데 1번 넘어가면 정답이 없잖아. 없는 데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이 다 날아가잖아. 자, 10번 조심하시고요. 네, 11번. 갑과 을은 부동산 위치와 면적을 뭐해서 특정해서 구분소유하기로 뭐하고 약정하고 일필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했는데 분필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필지 전체에 관해서 양수 부분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등기를 했다. 이게 뭐야 아까? 구분 소유적 공유적. 그러면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거기 5번 지문 읽어보세요. 공유 지분권을 뭐하지 않고 목적물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갑은 을에 대해서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자 끝에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아니 이미 뭐가 돼 있는데 서로 분할돼 있는데 무슨 공유 분할 청구가 들어가요? 그냥 일반적 공유라면 어떻게 돼요? 협의가 안 되면 분할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신탁은? 상호 명의 신탁. 이미 저 각자 뭐가 돼 있어요? 특정돼 있는데 공유를 분할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 끝났고요. 잠 쉬었다가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이제 총칙 앞부분 가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